6장. 강호의 첫걸음. 해가 뜨기도 전 마을의 공기가 낯설게 고요했다. 장터를 가로지르던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물가의 이슬은 밤새 더 무겁게 엉겨 있었다. 선들은 여전히 마른 흙 위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길 밖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 사부가 장독대 곁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너는 마을에서 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이제 마을 밖에서 길을 만드는 법을 배울 때다. 우진은 잠깐 숨을 고르며 물었다. 선과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은 경계고 길은 방향이다. 경계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오래 버티다 무너진다. 방향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빠르게 달리다 추락한다. 사부가 눈을 들어 하늘 가장자리의 옅은 빛을 가리켰다. 오늘은 방향을 배우는 날이다. 소녀가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다가왔다. 저고리 소매에는 이슬이 묻어 잔빛으로 번졌다. 이건 길에 필요한 약초와 붕대야. 혹시라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우진은 이미 알아들었다. 혹시라도 피가 나면, 혹시라도 선이 끊어지면,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사부가 미소를 얕게 그렸다. 너도 함께 오겠느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여기에 남아서 선을 볼게. 누군가는 마을의 숨을 지켜야 하니까. 그녀가 우진을 바라볼 때 눈동자 깊은 데서 물결 하나가 번졌다. 대신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마. 잊지 않겠다. 우진은 대답하고 사부와 함께 남쪽 개울을 건너 들판으로 나섰다. 들판에 풀잎은 허리깨까지 자랐고 거기에 밤새 내린 이슬이 허벅지에 차갑게 들러붙었다. 발바닥으로 익히는 흙의 결이 바뀌었다. 마을의 흙은 숨을 고르는 듯 부드러웠지만 여기는 발길이 자주 오가며 단단히 눌려 있었다. 멀리서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밀려오더니 버려진 초가의 지붕을 햇살보다 먼저 스쳤다. 사부가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여기부터는 내가 앞장서라. 오늘의 길은 내 숨으로 그려야 한다. 우진은 한 발 나섰다. 어제까지 선 위에서 익힌 호흡이 발끝으로 내려갔다. 숨이 길어질 때마다 앞에 풀잎이 살짝 누웠다가 일어섰다. 길은 누군가가 비켜서 준 자리를 따라 생겨났다. 오전이 기울 무렵 서쪽에서 온 상단이 머무는 야영지가 보였다. 수레는 반원으로 세워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낮은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레 옆에는 무거운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낯선 문양이 빼곡했는데 눈여겨보면 그 문양들 사이로 물결 같은 결이 이어져 있었다. 사부가 낮게 말했다. 저 문양은 물길을 꼬아막는 데 쓰인다. 쉽게 젖지도 쉽게 타지도 않게. 그럼 오늘은 불보다 물이 더 쓰일까요? 둘 다 쓰일 것이다. 다만 내가 먼저 쓸 것은 말이다. 상단의 수장은 중년의 사내였다. 눈꼬리 위에 검은 점이 하나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무린맹에서 나온 파견 무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엔 어제와 비슷한 대치가 있었지만 공기가 달랐다. 오늘의 공기는 칼에서 나지 않고 혀에서 났다. 서로의 말끝이 칼끝처럼 번쩍이며 맞물렸다. 우진과 사부가 야영지 바깥 그림자에 섰을 때 파견 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았다. 지켜보는 눈길은 경계보다 궁금증이 먼저였다. 사부가 먼저 다가갔다. 오늘은 다리를 건너는 날이 아니오. 다리 위에서 입을 건너는 날이오. 말은 대담했지만 톤은 부드러웠다. 수장은 말없이 사부를 훑어보더니 우진을 보았다. 어제 남쪽 개울에 선을 그었다는 젊은이가 너냐? 맞습니다. 이 땅의 허락은 누가 내렸나? 저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담담히 답했다. 다만 싸움이 나면 피를 닦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파견 무사들의 입꼬리가 동시에 비슷한 각도로 움직였다. 조롱도 인정도 아니었다. 다만 상대의 말을 어디에 꽂아 넣어야 할지 정하는 손놀림 같은 표정. 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피가 나오지 않게 말로 해보자. 사부가 우진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내가 시작해라.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들었다. 어제 열었던 내면의 문에서 얇은 바람 한 줄기가 손끝으로 옮겨왔다. 보이지 않는 선이 공기 속에 아지랑이처럼 떠올랐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늘의 말은 이 선 위에서만 오가자. 선을 넘는 말은 입안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선 위를 걷는 말만 귀 안으로 들어가게. 그는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 위해 세웠던 문장들이 혀끝에서 한번 머뭇거리고는 조금씩 풀렸다. 거친 비난은 힘을 잃고 까다로운 조건은 조정의 여지가 붙었다. 눈썹은 겨우 두어치 내려왔고 어깨는 언덕 아래로 반발자국 정도 기울었다. 파견무사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드워프와의 교역이 막히면 산 너머의 겨울이 길어진다. 수장이 곧바로 받았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안다. 다만 상자 몇 개의 내용물이 말과 다르게 흘러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는 발치에 상자 하나를 발끝으로 톡 건드렸다. 나무가 낮게 울었다. 이 안을 열어볼 수 있겠나? 수장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기척만큼은 티내지 않으려 했다. 문양이 망가지면 물길이 흩어진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야 의미가 있다. 우진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문양을 해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은 있다. 그는 옆에 있던 물동이를 들어 입구를 천으로 감싸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 쳤다. 동이 입구에서 공기가 낮게 울렸다. 공기와 물이 서로를 흔드는 진동이 상자 표면에 스며들었다. 문양 사이로 올려다 보이는 미세한 틈의 밝기가 달라졌다. 사부가 눈썹을 올렸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내용물의 형태만 드러난다. 나이가 많은 무사가 상자 옆으로 다가와 눈을 찡그렸다. 곡식자루, 철조각 묶음, 관절 부품으로 보이는 고리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손끝으로 상자의 측면을 두드리자 배울림이 묘하게 가벼웠다. 빈 공간이 꽤 있다. 수장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눈동자의 끝이 흔들렸다. 상자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그 길이 다른 물건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오지는 단정하지 않았다. 빈 공간을 비난하는 대신 그 공간을 채울 이유를 묻자 그는 말의 톤을 낮추었다. 혹시 산길에서 고장난 수레의 바퀴를 실어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은 돌아올 때 들러야 할 마을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장은 잠깐 우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산 너머의 고개에서 바람이 바뀔 때 바퀴가 자주 부러진다. 빈 공간은 예비를 위한 숨 같은 것이다. 파견무사의 표정이 모두 동일하게 굳었다 풀렸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의심이 길어졌으나 길어진 의심은 오히려 사람을 살렸다. 칼을 뽑는 대신 혀를 돌렸다. 혀를 돌리는 사이에 숨이 늘었고 숨이 늘자 눈빛의 물기가 돌아왔다. 사부가 곁에서 작게 속삭였다. 잘한다. 선을 말로 옮긴 셈이다. 정오를 조금 넘겨 양쪽은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 상단은 2대의 상자를 맹의 창고에 맡기고 내일 아침 다시 검수하기로 했다. 파견무사는 저녁까지 다리의 서쪽에서만 진을 치고 해가 기울면 수레를 다리 건너로 반쯤 이동시키기로. 서로의 말이 선을 넘을 때마다 우진이 손짓으로 그 선을 다시 그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이던 그때 다리 아래에서 낮고 거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다. 물가의 숯불이 갑자기 좌우로 갈라지며 무언가가 뛰어올랐다. 혼탁한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물방울마다 십수개의 눈이 박힌 듯 반짝였다. 벌레떼다. 누군가가 외쳤다. 물벌레가 아니었다. 질긴 껍질과 길게 뻗은 다리를 가진 사나운 것들이 무리를 지어 다리를 기어올랐다. 날개는 없었으나 속도는 살벌했다. 마치 누군가가 물길을 어지럽게 만들어 알을 한꺼번에 터뜨린 듯 했다. 사부의 시선이 상자에 꽂혔다. 문양이 꼬였다. 그는 바로 우진을 보았다. 내 선으로 다리의 중심을 묶어라. 물길이 더 어지러워지기 전에. 우진은 달리며 손을 들었다. 손끝의 숨이 벌레의 톱니 같은 다리 소리를 뚫고 나아갔다. 다리 중앙의 돌바닥 위에 얇은 선이 그어졌다. 선은 물의 울음과 다리의 떨림을 서로 반으로 나누어 왼쪽으로 흐르는 떨림은 왼쪽으로, 오른쪽의 울음은 오른쪽으로 되돌려 보냈다. 벌레무리의 절반이 방향을 잃고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은 절반은 여전히 사람의 발등을 향해 내달렸다. 파견무사들이 앞줄을 만들었다. 칼끝이 날아들었고 벌레가 두 동강 나며 징그러운 즙이 튀었다. 상단의 호위병들도 긴 창으로 다리 옆을 후려쳤다. 그러나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사부가 외쳤다. 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을 올려라.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다리의 가장자리에 뿌렸다. 병 속의 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흐르지 않고 작은 둔덕처럼 멈춰섰다. 둔덕의 표면에서 잔물결이 넓게 퍼져 벌레의 다리에 엉겨붙자 녀석들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우진이 그 물결을 이어받아 손끝으로 문지르듯 펼쳤다. 물은 선 위에서 미세한 끈처럼 늘어졌다. 그 끈이 벌레의 관절마다 얇게 감기며 움직임을 막았다. 다리의 중앙부는 간신히 숨을 돌렸다. 그러나 다리 끝에서 비명이 터졌다. 상단의 젊은 수레꾼 하나가 발목을 물렸다. 벌레의 입부분이 날카롭게 벌어져 살을 뜯어내려 했다. 우진이 거기까지 달리면 중앙의 선이 흔들릴 것이고 중앙이 흔들리면 다리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 순간 파견무사 중 한 여인이 앞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녀는 전장에서 단단히 다져진 몸놀림으로 수레꾼을 한 손으로 들어 끌어올렸다. 다른 손의 칼끝으로 벌레의 입을 반으로 가르며 바닥을 굴렀다. 우진과 그 여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박함 대신 계산된 침착이 있었다. 중앙을 놓치지 마라. 그녀가 숨이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는 우리가 막겠다. 사부가 옆에서 짧게 웃었다. 이런 날은 오래 걸리는 방식이 정답이다. 한참 만에 벌레 무리는 잦아들었다. 물가에서 솟구치던 울음은 어느새 꼬리를 감추듯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리 위에는 찢어진 껍질과 시커먼 즙이 줄줄 흘렀다. 매캐한 냄새가 들판의 바람과 섞였다. 우진은 손을 내리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팔과 어깨 쪽지가 화끈거렸다. 선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늘 오는 묵직한 통증. 그러나 오늘의 통증은 유난히 단단한 느낌이 들었다. 선이 단단해지면 통증도 그만큼 깊어지는 법이었다. 수장은 젖은 옷자락을 털며 다가왔다. 내가 아니었다면 다리가 무너졌을 것이다. 그가 아주 드물게 진심 어린 인사를 했다. 고맙다. 파견무사의 여인도 검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 중앙의 선 훌륭했다. 그녀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린 살결과 얇은 땀방울로 반짝였고 표정에는 과장된 감탄 대신 동료에게 건넬 만한 간결한 인정이 있었다. 사부가 두 손을 털고 우진을 돌아보았다. 이제 알겠느냐? 길은 선 위에서 생기고 선은 길을 지키며 자란다. 그는 시선을 다리 난간 넘어 강물로 돌렸다. 다만 오늘의 벌레무리는 단지 시험이다. 누군가가 물길을 흔들어 알을 터뜨리는 기술을 쓴다. 이 근처에 손을 대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우진이 강물의 표면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깜빡이는 잔물결 사이로 보이지 않는 결이 교차했다. 남쪽에서 흘러온 가느다란 결과 서쪽으로 쉼없이 밀려나는 굵은 결. 그 사이에 얇은 빈틈이 어제보다 길게 벌어져 있었다. 내일이면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일은 다리를 떠나 들판으로 나간다. 사부가 짧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길, 돌아나가는 길을 보여줄 때다. 해질녘 우진은 마을로 돌아왔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아이들이 나무북을 치며 장난을 쳤다. 소녀는 장터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걸어오자 소녀는 먼저 달려와 그의 소매를 잡았다. 다친 데는 없어? 조금은. 우진이 웃자 소녀가 입술을 앙다물고 그의 어깨를 살폈다. 팔을 들어올리면 통증이 밀려왔다. 소녀는 꾸러미에서 약초를 꺼내 지식여 바른 뒤 얇은 천으로 감아주었다. 오늘은 내가 선을 보면서도 계속 마음이 다리에 가 있었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선을 붙잡고 있을 것 같아서. 우진은 소녀의 손길이 매듭을 묶는 동안 그 손등에 얇은 핏줄을 보았다. 핏줄은 두려움과 결심을 동시에 품은 듯 빠르게 뛰다가 조금 느려졌다. 고맙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내가 선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내가 마을의 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매가 흔들렸다. 정말로? 정말로? 우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장터 맞은편에서 파견무사의 여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 말했다. 내일 이른 새벽 들판의 북쪽 끝에서 만나자. 다리를 노리던 자들의 흔적이 그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소녀가 살짝 미간을 좁혔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우진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당장은. 다만 선을 하나 더 그어두어야겠지.
그는 마당으로 돌아와 장독대 옆에 흙을 손바닥으로 매만졌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숨을 세웠다. 여는 숨이 길어지고 닿는 숨이 단단해질 때 발끝에서 새로운 선이 돌았다. 선은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 서로의 거리를 정확히 재는 데 쓰였다. 그날 밤 오지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들판을 마음속에서 먼저 걸었다. 풀잎이 어디서 눕고 바람이 어느 틈으로 돌아나가며 물길이 어느 고랑에서 막힌 척하다가 한 번에 쏟아지는지 꿈 대신 길을 헤아리는 밤이었다. 새벽은 들판 위에서 더 빨랐다. 붉지 않은 빛이 먼저 풀잎 끝에 앉았다. 오지는 파견무사의 여인이 약속한 북쪽 끝으로 갔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뒤에는 그녀의 동료 2명이 더 서 있었고 모두 말수가 짧았다. 사부는 조금 늦게 걸어왔다. 오늘은 내가 말의 앞을 잡고 나는 뒤를 잡겠다. 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은 세 갈래로 나 있었다. 가장 왼쪽 길은 사람 발자국이 드물었고 중앙길은 소가 끄는 수레가 자주 지나간 듯 깊게 패였다. 오른쪽 길은 어제의 벌레무리가 지나가며 진흙을 뒤집어 놓아 미끄러웠다. 여인이 말없이 오른쪽 길을 가리켰다. 저쪽이 어제의 바람이 내려앉은 자리다. 오지는 오른쪽 길로 발을 옮겼다. 발바닥으로 익히는 흙의 숨이 불규칙했다. 이틀 전의 물과 어젯밤의 바람이 서로 싸우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표정. 오지는 그 틈에 아주 얇은 선을 놓았다. 싸우지 말고 비켜가라는 뜻의 선. 발바닥이 덜 미끄러워졌다. 뒤에서 오던 동료들이 조금 편하게 따라붙었다. 한참을 걸었을 때 밭두렁과 밭두렁 사이에 이상하게 눌린 자리 하나가 나왔다. 누군가 무거운 상자를 내렸다 올린 자국 같았지만 흔적은 의도적으로 흐려져 있었다. 사부가 흙을 한 줌 집어 비벼보았다. 이건 흙이 아니라 잘게 간 돌가루다. 물에 닿으면 지저분하게 번지고 마르면 흔적 없이 떨어진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자가 골랐지.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낮게 말했다. 저쪽. 밭둑 뒤의 골짜기에서 미세한 반짝임이 비쳤다. 햇살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작은 거울을 살짝 기울여 신호를 보내는 듯한 지극히 불친절한 반짝임. 사부가 허리춤에서 짧은 천을 꺼내 오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부터는 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달리기 전에 돌아오는 길을 묶어라. 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끝으로 자신이 지나온 길 위에 작은 고리들을 찍었다. 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설 때 발이 자연스럽게 찾아 밟을 길이었다.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갑니다. 골짜기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의 소리가 이상했다. 위쪽에서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서 중앙으로 동시에 밀려들었다. 바람이 그렇게 모이는 곳에서는 종종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빨라진다. 말은 빨리 번지고 칼은 빨리 피를 본다.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서자 바위 뒤에서 2사람이 나왔다. 한 사람은 농부 모자를 눌러 쓴 사내였다. 며칠 전 밭두렁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눈빛. 다른 한 사람은 길쭉한 통을 들고 있었는데 통의 입구에서 아주 고운 가루가 흘러나왔다. 사내가 웃었다. 다시 봤군. 오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배지 않을 건가? 오늘은 비틀 생각이다. 사내의 대답은 가볍고 손놀림은 빠랐다. 통에서 흘러나오던 가루가 갑작스레 뭉쳐 작고 단단한 알갱이가 되더니 공중으로 튀었다. 그 알갱이들이 바람에 실려 오진 쪽으로 몰려왔다. 사부가 짧게 경고했다. 숨을 위로 올려라. 저건 폐 속에서 물로 변한다. 오지는 허리를 펴고 여는 숨을 길게 위로 끌어올렸다. 공기가 입을 지나 목으로 들어올 때 목구멍의 뒤쪽에서 아주 얇은 문을 닫았다. 알갱이들이 코끝에서 터져 투명한 물방울로 바뀌었지만 물방울은 목을 타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바깥으로 밀려났다. 여인이 옆에서 칼등으로 공기를 쳐 알갱이들을 옆길로 흘렸다. 사부가 더 낮게 속삭였다. 좋아. 이제는 아래다. 발바닥으로 선을 한번 쓸어라. 오지는 발을 반치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발바닥에서 얇은 끈 같은 것이 길게 흘러나와 골짜기의 바닥을 스쳤다. 끈은 물과 흙을 함께 끌고 다니며 작은 홈을 만들었다. 그 홈을 따라 바람이 다시 흐르자 중앙으로 몰려들던 기세가 옆으로 빠졌다. 사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또 비켜가는구나.
그가 혀를 찼다. 그럼 비켜갈 수 없게 뒤틀어주지. 사내의 동료가 통의 입구를 뒤집어 땅에 쏟았다. 가루가 바람과 섞여 바닥으로 스며들더니 잠시 뒤 작은 벌레들이 다시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제 다리 위에서 봤던 그것과 비슷했지만 오늘의 벌레는 더 작고 많은 데다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부가 낮게 말했다. 끊을 수 없다면 묶어라. 우진은 손바닥을 펼쳐 벌레들이 뻗은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각각의 움직임은 제멋대로였으나 발끝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하나의 맥으로 모였다. 그는 그 맥의 가운데에 아주 얇은 원을 그렸다. 원은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가라는 표지였다. 벌레들이 원에 닿으면 잠깐 갸웃거리며 방향을 잃었다. 그 틈을 여인이 놓치지 않고 칼등으로 밀어냈다. 사부가 바람을 한번 휘청이며 바닥을 눌렀다. 벌레들이 서로의 끈에 묶여 넘어졌다. 서로가 서로를 발목에 묶은 꼴이 되었다. 사내가 이를 악물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군. 그의 시선이 우진의 뒤쪽으로 스쳤다. 그러면 더 가깝게 다루지. 사내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손가락 하나를 튕겼다. 아주 멀리서 들려야 할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 물통이 쓰러지는 소리, 아이가 부르는 소리, 어른이 다그치는 소리. 모두 마을에서 나야 할 소리였다. 우진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 소리에 발이 반걸음 뒤로 당겨졌다. 뒤로 물러난 반걸음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었다. 바람은 흔들리는 마음을 아주 빨리 알아차린다. 사부의 목소리가 그 틈을 붙들었다. 소리는 기억으로도 난다. 확실히 볼 때까지 발을 떼지 마라. 우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숨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배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호흡은 머리 뒤의 흔들림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가슴의 문을 살짝 닫아주었다. 그제야 그는 알아차렸다. 소리의 울림이 얕았다. 마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더 낮고 넓게 반사되어야 한다. 거짓이다. 우진이 말했다. 사내의 눈썹이 비틀렸다. 거짓이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오늘은 아니다. 우진이 여는 손을 들었다. 돌아가는 길을 묻고 왔으니까. 사부가 그 말을 듣고 낮게 웃었다. 잘했다. 사내는 결국 손을 내려 통을 덮었다. 벌레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졌다. 바람의 방향이 한번 휙 바뀌더니 골짜기 위로 올라갔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바닥을 힘껏 쓸어 벌레 무리의 끈을 끊었다. 사내가 모자를 벗었다. 땀이 젖은 이마가 드러났다. 그가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다리도 골짜기도 아닌 곳에서 보자. 그의 발끝이 뒤로 물러났다. 동료가 통을 들고 따라 나섰다. 사부가 낡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툭 찍었다. 다음에 볼 때는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자.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서는 어깨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사람의 어깨에선 거짓말이 어렵다. 골짜기 위로 오르자 햇살이 더 밝았다. 바람이 땀을 말렸다. 파견무사의 여인이 칼을 씻으며 물었다. 너는 늘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방식을 고르나? 네. 우진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오래 걸리는 싸움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인의 눈꼬리가 조금 풀렸다. 나도 오늘은 그 말에 동의하겠다. 사부가 길끝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이제 돌아가자. 오늘의 길은 충분히 배웠다. 남은 길은 너의 발이 아니라 너의 말로 그려야 한다. 말로요? 마을에 가면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라. 선은 발끝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귀에서도 생긴다. 해가 기울자 마을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소리로 저녁을 맞았다. 아이들은 나무북을 두드리며 오늘 있었던 벌레 이야기를 서로 과장했고 어른들은 상당과의 임시 합의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우진은 아이들을 모아 장터의 빈터에 앉혔다. 그리고 다리 위에 선 물의 둔덕, 끈으로 묶인 벌레, 골짜기의 바람, 돌아오는 고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서워하며 귀를 막고 다음엔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고 끝내는 각자 손바닥 위에 작은 선을 그어보았다. 한 아이가 물었다. 선은 진짜 있어요? 있다. 우진이 웃었다. 다만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먹을 때만 보인다. 그럼 나도 볼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가에서 25번만 길게 쉬어라.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물살을 느껴보면 된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진짜. 저녁이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등불이 하나 둘 꺼지고 장터의 바람이 뜰로 내려앉았다. 소녀가 느릿하게 걸어왔다. 손에는 낮에 묶어준 붕대를 다시 고쳐 매기 위한 얇은 끈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돌아왔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았어. 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을 묻으니 가는 길이 덜 무서웠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어둠과 등불 사이의 얇은 자리에서 서로의 호흡이 같은 박자로 길어졌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으로 나가면 거긴 마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겠지. 그렇겠지. 그럼 나도 언젠가 거길 가보고 싶어. 오지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작은 용기를 보았다. 그날이 오면 너의 선을 너 스스로 그어야 한다. 내가 대신 그어줄 수 없다. 알아. 소녀가 웃었다. 그때는 내가 물을 들고 따라갈게. 내 선이 마르면 내가 적셔줄게. 그 말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지는 그 약속을 장독대 옆에 놓인 돌처럼 조용히 들어올려 가슴 안쪽에 올려놓았다. 돌은 무겁지 않았고 쉽게 식지 않았다. 그 밤 오지는 천장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하늘을 마음속에서 보았다. 별들의 자리가 오늘과 조금 다를 것이고 바람의 각도도 미세하게 바뀔 것이다. 그러나 선과 길은 계속 이어질 터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길어졌다. 문은 열려 있었고 문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들판의 어둠을 가르는 가느다란 빛 하나가 잠깐 흔들렸다가 사라졌다. 누군가 다시 길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 신호가 마음을 찢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이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7번에서 계속.